오늘이 그 신년 법문 욕개풀이 주파수를 높여라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주파수를 높여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 끌어들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고통 소멸인 아라한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어요. 그 주파수를 공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주파수가 특정한 주파수가 거기에 상응하는 외부 세상과 사건, 사람을 끌어들인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것이 불교 쪽에서는 이미 종자의 법칙이라고 해서 알고 있었고 또 지금은 시크릿의 법칙이다 해가지고 많이 알려진 그러한 그 메커니즘이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럼 어떻게 내 주파수를 잘 그 조정, 튠해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에 관한 그 가이드나 소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책이나 그런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을 통해서 다 부자가 되고 다 소원성취했어야 돼. 그러한 예는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뭘 하나를 원하죠. 그럼 그 생각은 24시간 우리가 수천 수억의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 생각은 그걸 서포트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아주 산만하게 퍼져 있어요. 여섯 감각기관으로 오는 대상과 인터액션, 그 교류를 하면서 생각은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한 생각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랬을 때 내가 그랬죠.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주파수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사실 이 시크릿이니 뭐니 이 부처님의 수행 방법 속에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지금 세상에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윗바사나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부다가 말씀하신 그 세계를 쫓아가다 보면은 이미 거기다 있는 거고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에 다 포함된다. 이건 이제 코끼리 발자국을 사성제에다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그 사건 사고는 또 상황, 사람 이런 건 모두 부처님 말씀 속에서 그 벗어나질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 뭐 손오공이 아무리 뛰고 날아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응? 그 말이 그냥 그 지나가는 우화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그 먼저 1, 2회 시간에 그렇게 강조한 그런 것들이 왜 나한테 그렇게 들어왔느냐,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선명하게 들어왔느냐 하면은 윗바사나를 하면은 이 쌍냐, 상, 퍼셉션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정통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입력된 다음에 대상 세계와의 인터랙션, 필링과 느낌과 이런 그 인지가 기록이 된 다음에 그 쌍카라로서 신구의 말로 행이 나가고 마음으로 행이 나가고 행동으로 행이 나가는 것의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네가 이렇게 그 행복한 삶을 살면서도 또 그 고통 소멸이라는 마지막 골,
그 목표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려면은 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한 게 뭐예요? 그게 그 8정도죠. 아리아 아탕기까 마까. 사실 이게 자꾸만 길어져서 내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해야 할 말은 해야 하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 상관없이 몇 가지 말을 좀 추가를 하겠어요. 우리가 이게 8정도 그러면서 그런 거구나, 좋은 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내가 참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라는 게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엄청 실용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온 그걸 보면은 사람들과 사회가 불교를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벽장 속에다가 또는 금으로 써서 병풍으로 이렇게 모셔놔요. 응?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지. 다 모셔놓는다니까. 안 먹어, 그거를. 까서 안 먹어. 그러니까 좋은 거는 저기 있는데 내 배는 항상 고픈 거야. 난 항상 고통스러워. 그러지 말고, 응?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그 요소마다 탁탁탁 까먹을 때 우리가 그 유산을 받아서 고통 소멸이라는 열매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사실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그 사회적 백그라운드는 뭐였냐면 BC 6세기 인도 사회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인도는 철학이 우리 62분파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부처님께서 출연하셨을 때, 법을 펼치셨을 때.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수행도 하고 이러는 사회적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까르마다 다섯무덕이다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5가지 요소다 이런 것들은 다르마다 니빠나다 이런 것들은 그 사회 전반에 이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었어요. 아라한이라는 말도. 그런데 이제 불교 쪽으로 오면서 의미가 부여되면서 단어가 불교적으로 확립이 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8정도란 말은 없었거든. 그리고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하신 남마차카파와타나 숫다 추전법림경에 보면은 처음에 부처님께서 일성으로 오비구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두 극단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쾌락. 두 극단을 따라봐야 거기엔 고통소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서 고통소멸이라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나는 붓다다 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첫 번째 나온 일성이 극단을 따르지 말라야. 쾌락에도 그거는 고통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수행도 그거는 고통소멸이 아니다. 그러면 그 두 길이 아니면 어떤 길 했을 때 나온 게 마찜마 파티파다. 이게 마찜마가 중간 길이에요. 파티파다. 길이란 말이야. 이 중도, 중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표현하자면 그렇지. 중도를 따라라. 이게 동과 서, 동과 서의 중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팔격길 법문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얘기하진 않겠어요. 그리고선 나온 게 그러면은 마찜마 파티파다를 따라라. 그러고 나온 게 올바른 견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없었어. 인도 사회에. 그래서 내가 이 법문을 하면서 아니 그럼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벼랑간. 그랬을 때 이 누진통을 얻으면서 이제 붓다가 되시잖아요. 그럼 깨닫는 그날 밤 초야에 우선 숙명통이 열렸어요. 그래서
출생 전까지 몇 개의 월드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거기를 관통하면서 수만의 사람이라는 그 누구로서 살아왔던, 응? 그 숙명통이 열렸어. 그래서, 아, 내가 저 생에는 저렇게 살았고, 그 다음 생에는 이렇게 살았고, 뭘 먹었고, 무슨 직업을 가졌고, 이렇게 딱 들어온 거야. 그 뭐야, 인간이라는 게 그냥 그 연기하는 연기자 같은 거죠. 어떤 실체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중야에 일어난 것이 천안통이에요. 이 천안통은 내가 여기에서 두두두두해서 한국을 이렇게 보는 그런 천안통이 아니고, 아,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죽어서 저기 갔구나. 천상 가서 복락을 누리는구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저기에 가서 원한의 상을 친 사람들에게 복수를 당하면서 지옥 고통을 받고 있구나. 또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도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 주변 상황에서 저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이런 결과, 저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저런 결과를 받는다 하는 것을 꿰뚫어 앓게 된 거예요. 병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마치 사거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쪽으로 저기로 와서 동쪽으로 가는구나. 저 사람이 저쪽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가는구나. 그냥 가만히 앉아 사거리에 앉아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들이 행동에 따라서 그러한 결과를 경험한다 하는 것을 쭉 그대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노진통을 얻으면서 고통의 완전한 소멸, 붓다가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과 이것을 잘 연결을 못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법문에서 그 국단을 따르지 말아라. 맞지마 파티파다. 이 길을 따라라. 내가 이 길을 따라서 고통의 완전한 소멸, 붓다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잖아요. 응?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8 정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 8 정도 그럼 8가지 길이 막 여기 8개를 펼쳐 있는 것 같지만 아리아 탄기가 막 eightfold path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8겹길로 풀어요. 하나의 길인데 거기 8가지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서 이 8겹길이 그냥 튀어나왔느냐. 부처님께서 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결과를 받는구나.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결과를 받는구나.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고통 소멸에 이르겠구나. 생각은 이렇게 하고 말은 이렇게 하고 생업은 이렇게 하고 집중은 이렇게 하고 그러려면 그 타스크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다 보니까 8가지 종목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리아 아탕기가 막가. 막가가 뭐야? 길이란 말이야. 우리 길도 그러잖아요. 도도도 길도야. 길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뚜벅뚜벅 가는 길이 아니야. Mind attitude. 정신적 자세야. 정신적 지향성이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이 팔겹길이 나온 거예요. 뭐,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거짓말을 하는데, 난 A 친구고 B 친구니까 침묵하자. 이게 아니야. 그 중간이 아니에요. 올바른 말, 거짓말 하지 않는 정직한 말, 이게 중도라는 말이지. 응? 중도니까 난 A의 편도 들지 말고 B의 편도 들지 말자. 이게 아니라니까.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중도예요. 그 중간이 아니에요, 중도는. 응? 가장 올바른 행동, 이게 맞지마 파티파다 중도라고 하는 것이 팔겹길. 그래서 오늘은 그 팔겹길을 다 얘기할 게 아니라 물론 당연하게도 팔겹길이 바로 그 주파수 높이는 방법의 완결판이에요. 응? 그리고 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응? 우사띠, 샤메따. 응?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오늘은 이제 신념법문이라는 명분 하에 지금 3회가 서울 중순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념법문이긴 하지만은 뭐 신년이라는 건 시작하는 때를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한 달 초에 시작할 수도 있고, 주 초에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 아침, 아니면 잠자기 전 내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은 어떤 그 팔격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특별하게 그 주파수 높이는 방법으로서 올바른 노력을 말하려고 해요. 이 빨리어려는 삼마 와야머. 사실은 그 노력이라는 빨리어는 위리아가 많이 쓰여요. 위리아. 근데 특별히 이 탈격길에만 노력이라고 했을 때 이 와야머가 쓰입니다. 근데 이 와야머가 쓰이면서 네 가지 정형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설정했으면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 달려가야 하는 길이 달리기든 무슨 게임이든 목적을 설정하면은 등산을 하던 이 목적에 달성하기까지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노력도 열심히 하지.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달려갔는데 막 달려서 그 다음 발걸음을 디뎠는데 거기가 낭떠러지다. 권력과 명예의 정점에 있다가 부정부패를 해서 뚝 떨어졌다. 낭떠러지다. 그럼 그 노력은 올바른 노력이 아닌 거야. 막 열심히 그냥 달려갔는데 내리막길이다. 하면 그 노력은 올바른 노력이 아닌 것이에요. 올바른 노력을 했다면은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그 조금씩 무엇이든지 목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인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안정감, 안전, 또 행복감, 평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그 노력을 기울였을 때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시키는 그 푸시, 힘이 되어준다는 측면에서 올바른이 붙은 것이에요. right. 빨리어려는 삼마 와야머. 이 삼마가 바로 삼마 삼붓다 할 때 그 똑같은 삼마예요. 지금 내가 이러한 그 전반적인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는 그 감각 대상이 주는 달콤한 쾌락들, 매일매일 조금씩 개구리의 몸을 따스하게 해주는 그 달콤한 쾌락들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고 그것에 벗어나서 뭔가 이 올바른 목적지를 향하게 해주는 나를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발걸음들을 매일매일 몇 초 한 발자국씩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당성,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 절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제반적인 사회 현상을 내가 이야기해 준 것이에요. 이젠 그쪽에 시간이 없어지고 있다. 시간이라는 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가 이어지면서 일어나는 게 시간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감각 대상하고 계속 그 인터액션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계속 생기는데 이미 그 전체적인 시간이 소진되고 있다는 사인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해줄 그러한 길을 찾아서 힘들고 벅차고 그렇더라도 빨리 달려가가지고 낭떠러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단 한 발짝을 가더라도 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기 때문에 주파수를 높이는 그런 올바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을 일어나지 않게 막는다. prevent.
이 부처님 말씀은 하나도 무심코 나온 말이 없는데,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은, 왜 이미 일어난 악을 잘라라. 이게 먼저 안 나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라. 이게 먼저 나왔을까요? 이미 일어난 악은 지금 일어난 거잖아, 이미? 어?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이 있잖아. 근데 얘까지 일어나면 어떻게 돼? 더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을 일어나지 않게 prevent, 막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미 일어난 악은 어떻게 해야 돼? 가차없이 잘라버려라. 그랬어요. 안전하잖아. 불선업 측면에서. 불선업 쪽에는. 그럼 어떻게 돼? 불선업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불선업이 정리가 되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일어난 선업이 있다면 그건 이제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업을 북돋워 일으켜라. 그러면 이미 일어난 선업이 있다면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더 용이해졌겠지. 응?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선업은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유지하고 즉 사라지지 않게 하고 하나 한번 했으니까 그만둬야지가 아니라 유지하란 말이야. 사라지지 않게 하고 perfection 그 maturity 그 어떤 정점 완성에 이르도록 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은 자각을 해야 돼. 자각하여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일어난 불선업이나 악업은 아주 그냥 잘라버리고 끝. 불선업 끝.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업은 이건 내가 하려다 말았는데 해야지 하고 북돋워서 일으키고 내가 나 주파수가 높아졌잖아.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난 선업이 있었어. 그거는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하지 말까 그게 아니라 maintain 유지시키고 not to disappear 사라지지 않게 하면서 perfection to maturity 완성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선업이 많아지면서 아까 그 불선업은 완전히 해결이 됐죠? 선업이 많아지면서 나의 주파수가 올라가잖아요. 완전하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또 병풍 만들어서 뒤에다가 배경 치고 근거 속에 넣어놓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불교를 배우는 것, 그 지적 만족이나 불교를 믿는 것, 어떤 그 마음의 의존 대상이나 이런 종교로 병풍 치거나 근거에 넣어놓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까서 먹어야 돼. 응?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거 말로써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적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내가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이 뭐가 있지? 내가 이거 어저께 저 친구한테 뭐 빌려왔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안 돌려주려고 그랬어. 옛날에 어떤 사람은 도서관에 책을 빌려왔는데 보통 도서관 책들을 안 돌려주나 봐. 근데 우리가 5개 점검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즉각적으로 돌려줬다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회사 맷대리 있잖아요. 이제 회사 물건에서 쓰라 그랬잖아. 보통 가져다 자기 걸 집어넣잖아. 자기 점검을 해보니까 이거 분명히 주자는 물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돌려줬다. 또 어떤 친구는 그 회사에 그 복사 용지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회사 용지니까 회사 일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썼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이것도 점검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그 팀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돌려줬다. 굉장히 칭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서 그렇지 점검해보면은 소소한 불선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만 가져야
또 그냥 뭐 그 금수저를 뿜어야 금수저를 뭐 이렇게 품고 나와야 그런 것이 막 행복의 척도인 줄만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소소한 것들을 우리가 이 개발시켜 나갈 때 우주와 파동이 맞아요. 여러분 인간하고 거래하지 마. 인간의 그 한계적인 그 계산서를 튕기지 말고 우주하고 거래를 하세요. 금수저 물었다. 내가 직위가 높아져야 한다. 저 통장 잔액이 많아져야 한다. 이건 인간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붓다의 제자라면 인간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담마하고 거래를 하세요. 우주하고 거래를 하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파수를 높이면 그 우주가 상응하잖아. 응? 그래서 우주하고 교류를 하라 이거야. 소소한 거 인간하고 싸울 그 에너지를 우주하고 교류하는 데 쓰세요. 그래서 그 작은 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게 자각되지 않은 불선업이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자각되지 않은 건 다 간과되어서 무지가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사띠,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내가 우선 자각하면서 그 더 높은 주파수로서 더 나은 향상, 그 이렇게 상승 나선 곡선 있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요 내 주변을 완성시키면서 그 힘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모멘텀을 얻어가지고 목적지에 굉장히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자각되지 않은 불선업을 자각해야 돼. 자각하지 않고 무의식 속에 묻혀 있으면은 불선업인 줄 몰라요.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를 떠나서 자각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윗바사나 자기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보게 되어 있어요. 의식선에서는 정말 안 봐요. 못 봐요. 그래서 제3자들 눈에는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불선업, 무의식에 묻혀있는 불선업들이 없는가를 자각하고 하나하나 꼬집어내야 돼. 그게 사라질 때마다 내 주파수는 높아지고 저 우주에서 주는 좋은 주파수의 영역하고 만나게 돼요. 그럼 금수저, 은수저 상관없이 나에게 행운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저런 여건 때문에 내가 악을 품고 이를 갈고 분노와 증오와 그 성냄으로 가득 찼던 그런 불선업들이 있어요. 이미 드러난 불선업들 하나하나 자각하세요. 자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지게 돼요. 부글부글 끓던 내가 누구한테 화가 났어.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주파수가 높아져요. 그잖아. 화나는 주파수와 그 화를 지켜보는 주파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화나는 그거 내가 화를 내고 있네. 내가 증오하고 있네 보는 순간 여기 이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로 올라오면서 두 가지 효과가 일어나. 이건 사라지고 나는 그 화에서 분노에서 벗어나.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이런 일이 없는 그 주파수 대역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는 인간들하고 거래를 해서 그래. 이제부터 인간들하고 거래하지 말고 우주, 담마 이렇게 좀 무한 그 영역과 거래를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업은 북돋워 일어나게 한다.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나는 바쁘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뭐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이제 나의 공덕을 위해서 해야 돼요. 마치 그 재산을 모으듯이 우리는 공덕을 모아야 합니다. 이게 우주의 계산서를 띄우는 방법이에요. 공덕을 모아야 돼. 그러려면 선업을 정말 누구에게 뒤질세라 이 선업을 찾아내서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난 할 수 없으니까 라고 미루어 두었던 선업을 전부 찾아내 쓰세요.
매일매일 몇 개씩 쓰세요. 써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해봐.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응? 365개를 한 사람과 1년 동안 365개를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1년 후에는. 그래서 그 내가 간과했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업을 찾아내서 득시득시 하고, 내가 일으켰던 선업, 내가 보시를 뭐 매월 얼마씩 한다. 응? 내가 누구 부탁을 받으면 들어준다. 응? 그런 것 등등. 그런 것 등은 메인테인 해야 돼. 유지, 발전시킨다. 사라지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완전히 나의 쌍카라가 되도록, 하나 열매가 내 DNA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설사 여러분이 이번에 해탈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DNA에 좋은 종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빛 쪽으로, 다른 맛 쪽으로, 해탈 쪽으로 인도해주는 종자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까지 많이 이 대상과 인터액션을 하면서 그 쾌락에 젖어 살았던, 그 쾌락이라는 게 뭐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마약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응? 뭐 조금 그 음악 들으면서 거기 빠져 있으면서 시간 소비하는 거, 영화 보고, 인터넷 다니면서 막 시간 보내고, 응? 소소한 일들에 자기 감각기관이 묶여 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에 빠져서 시간과 에너지를 주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또 고통 소멸을 향하게 하는 그런 스텝들을 매일매일 떼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신년법문 생각했을 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 얘기만 해줘봐. 사람들이 그 습관이 거기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래된 습관 때문에 그냥 좋은 얘기 하나보다 이거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럴 때가 아니라 그랬죠? 응? 병풍 치고 금고 속에다 넣어둘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주변 상황이.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푸시하기 위해서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은 제가 몇 가지 상황을 더 추가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올바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할 때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사회의 그런 방향이 올바른 노력으로 얻어지는 고통 소멸과 다른 고통 증가의 방향이라면 우리는 그 현상을 직시하고 그쪽이 아니라 올바른 팔겹길, 팔정도 쪽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돌리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어지는 법문을 시청하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가끔 뉴스를 들어가 보면은 쭉 훑어보는데 여러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봐요. 5개가 어떻게 사회 전반에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또 하나는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어떤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두드러진 사회 현상은 미투 현상이죠. 그 미투 현상은 어디에 속해요? 5개의 세 번째에 속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첫째가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가 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지 않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3. 사양하지 않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술이나 마약 등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물질을 먹지 않는 개를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게 세 번째에 속하지만은 이거 감추려고 거짓말도 해요. 그리고 말한 대로 막 협박하고 폭행한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것 자체가 하나의 중독성이에요. 5개 전반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해자의 계급이 참 우리가 놀랍게도 굉장히 사회 고위층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라는 것은 일단 그 지위에 올라갔을 때는 그만한 노력과
어떤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지위에 있었고 그런 명예를 얻었고 그렇다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을 닦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지위에 오릅니다. 그러면은 이 지위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 사회의 어른이란 얘기예요. 어른이면 가정에서는 부모와 같은 역할이죠. 그럼 자기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발전하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이 지성으로 발전돼야 됩니다. 지식은 아직까지 그 데이터의 조각들이에요. 많은 이제까지 인류가 해왔던 정보의 양이란 말이지, 양. 정보, 이거 물질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 정보를 습득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능력과 자리를 얻은 다음에는 이것이 다음 단계로 진화돼야 돼요. 마치 얼음에서 물이 되고 물에서 수증기가 되듯이 지식이 다음 단계로 진화돼야 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떤 성찰이 이루어져야 돼.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이끌어줄 것인가. 그래서 그 전체를 이 지식을 적용해서 어떤 성찰을 가지고 그 구성 요원들을 모두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요즘 업그레이드 그런 말 하잖아요. 향상 발전시킬 수 있는 곳으로 진화 발전해야 됩니다. 이 지식이. 그 지식이 지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지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기도 욕망이 있고 모든 존재들의 욕망이 거기 다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지성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과 지혜가 뭐가 틀리느냐. 지성도 아직까지 물질의 영역이에요. 이 지성이 이제 지혜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럼 지성과 지혜가 뭐가 다르냐. 지성과 지식은 나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에게 이익한 쪽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성이 있어. 그 지혜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빠진 상태에서 이 상황을, 나와 연관된 모든 상황을 모든 존재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펑션만 있는 거지. 아라한이 사실은 펑셔널이에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는 나의 이익, 나의 에고, 나의 명예,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는 것 중에서 나가 쏙 빠져야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가 사용될 때는 그 주변에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자면 고통을 탁 놓을 수 있는 그 힘? 이게 지혜예요. 빠냐. 우리 마르고 닳도록 빠냐 신경 외우잖아요. 근데 사회에는 빠냐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지식이 지성까지도, 지혜는 바라지도 않아. 지성까지도 못 가고 지식선에만 있었어도 좋았어. 그런데 이 지식선에서 다시 내려가는 거야.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정된 자리에 앉았다 싶으면 지식도 스톱하고 어디로 내려가느냐? 물질계로 내려가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질화시킵니다.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써요. 그러면 이 위에 지배계급들이, 지도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또 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한두 분야가 아니에요.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이 시스템의 체계가 정상 구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좀 뒤틀려 있죠. 그럼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해. 이 미투를 사회혁명으로 삼자. 그래서 뭔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나는 물론 이것이 그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료해주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그 청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생겨요. 이것은 단순히 이런 제3계율의 파괴뿐만 아니라 5개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인데, 지금 그 거짓말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에 대한 도덕성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작을 시작을 해.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좋아지고 영리해지고 이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의 그 거짓말을 가리는데 사용을 해요. 이 영리함을, 그 정보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파헤쳐서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에너지가 이것을 긁어내서 정상적으로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개는 수시로 침범하고 있고. 내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첫 번째 계율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우리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이지만 기독교 쪽에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내가 이거를 여기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찾아보려고 의지를 일으키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1계율, 살인과 살생에 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면서, 공공연하게는 아니지, 벌어진 일들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또 이런 일들이 잦아지면서 대중들은 덤덤해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것들이 사회 전반의 현상이 되는 거야. 난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게, 그래도 그런 그 미투 운동이 드러나고 이랬을 때 못 견뎌서 어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거나, 그 자리에서 잘린다거나, 이럴 수 있는 사회 현상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지. 되돌리지는 못하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5개는 지금 완전히 무너졌고, 5개가 무너지면은 이 사회에 5개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 그러니까 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기본 요소 아닙니까? 근데 5개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기본 요소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면에 이거 이제 두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봤느냐 하면은, 두 번째로 일본에서 알파고 같은 딥젠고가 나왔어요. 바둑만을 두기 위한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처음엔 얘가 지다가 결국 최고수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들이 사람을 뛰어넘고 있어요. 이게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어떤 단계냐? 얘네들이 인간의 지식의 최고수들이지. 졌어,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이겨. 알파고도 이겼고 딥젠고도 이겼어요. 얘네들은 인간의 지식이 없이 스스로 바둑을 처음부터 자기 혼자 이렇게 터득해가지고 스스로 그 높은 단계에 이르는 그런 인공지능들이에요. 알파고가 나오더니 딥젠고가 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현상을 봤느냐 하면, 페이스북에 2가지가 나왔어요. 페이스북의 자료가 누구를 통해서 트럼프 캠프로 넘어가가지고 유권자들의 성향이 조사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들의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함으로써 많은 그 득표를 할 수 있었다. 근데 이거는 트럼프 때만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댓글 달린 거 쭉 보니까. 아,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오바마 때부터 그랬습니다. 내가 또 여기 들어가 보니까 무슨 타이틀이 나왔냐 하면은, 한국 포탈 울고 가라 할 주커버그의 오리발. 이렇게 나온 거야. 그 타이틀만으로 둘 다 알 수 있는 거야. 한국 포탈도 그랬구나. 주커버그는 한술 더 뜨는구나. 거기 우리는 여러분의, 무슨 약관 그래가지고, 정보를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뭔 소용이 있어. 눈 가리고 아웅이지. 우리는 몰라는 거야. 근데 국회에 가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나? 또 다음에 또 뭔 짓을 할 줄 알아. 그리고, 주커버그가 임원들한테 보낸 메시지.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내가 삭제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보낸 다음에 받은 사람은 삭제할 수 있지만 보낸 사람이 자기가 보낸 메시지를 삭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주커버그가 자기가 보냈던 그 메일을 삭제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불리한 것들,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은 내 메일함에 있는데 내가 받은 메시지인데 저쪽에서 지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느냐. 저것 때문에 그래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보면은 댓글 같은 거 봐도 트럼프 때만 그런 줄 알아요? 오바마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정도 선이에요, 지금. 또 미투 같은 게 폭로가 되면은 그 사람이 자리에서 좀 내려와야 할 그 정도예요. 아직까지는. 이 정도는 돼. 그러나 여기서 삶은 개구리 증후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 드러나다 보면 나중에 면역이 돼서 그런가 보다 하게 돼요. 내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건 첫 번째 계율이란 말이지. 응?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파악해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사회의 흐름과 진행 속도를 본다 그랬죠? 이 시스템이 개개인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트럼프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이 주커버그를 15억, 20억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대? 응?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포장돼서 나타나면 대중은 그들을 영웅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마디 하게 되면은 무조건 따라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시스템 좋아요를 눌러. 나는 페이스북 할 줄 모르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 좋아요라는 게 있잖아. 그걸 누르면은 이 사람의 성향이 파악된다는 거지.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좋아요가 누군가 그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때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 그냥 멋쩍게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 어떻게 알아? 거짓말. 말이 자기 뒤통수를 돌아오는데 결국은 말은 자기 자신의 표현이에요. 근데 말이 말로 끝나. 행동이 받쳐주지 못해.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보편화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이 거대 시스템이 지금 주커버그나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한두 명의 지도자가 아니잖아. 20억? 트럼프는 전 세계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정책에 전 세계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대 시스템이 개개인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요즘 그 북한하고 우리하고 얘기하고 또 북미하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 재팬 패싱, 차이나 패싱. 응? 그럼 이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하잖아. 우리 빼고 너희들끼리만 해? 지금 우리가 부글부글해야 할 때가 있는 거야. 인디비주얼 패싱이야. 개개인이 없어지는 거야 지금 시스템 속에서. 어? 그게 무슨 주의예요? 내 입으로는 말하지 않겠어. 개개인이 사라지고 시스템만 남는다? 이게 무슨 주의입니까? 우린 지금 우리 맨날 그 여권에 보면은 국적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리퍼블릭이야? 민주공화국, 민주대한민국. 응?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다 전 세계적으로. 이 인디비주얼 패싱이 일어난다니까? 지금 이 사회 흐름을 보면은 인간, 인디비주얼은 패싱이면서 어떻게 돼? 기계가 돼도 돼. 기계가 인간을 이기고 있어. 그래서 거대 시스템은 인디비주얼을 이용하고 사용하면서 패싱이야, 개개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라고 이렇게 나와요. 어쩌라고 하면 안 돼요. 일단 자각해야 돼. 아, 이렇구나라고 자각해야 돼. 자각하는 순간 주파수가 달라져. 주파수가 달라지면 지혜들이 모여서 액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해줘. 할 수 없이 나라도. 그 인디비주얼 패싱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얘기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인디비주얼 유니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인디비주얼 개개인이 모두가 소중해서 다 자기의 권리를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예요.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생기고 한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그 높은 자리와 명예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정상적인 사회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이 바른견해경 지금 마지막 부분이 남아있지만 내가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게 바른견해냐 그랬냐면 여러 가지 그 흡터가 나오지만은 결론은 뭐냐 하면은 어떤 의견이든 그것이 그 의도가 탐하는 것, 그 의도가 성냄, 그 의도가 그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그 의견은 정견이 아니다. 응? 사견이다. wrong view. 미차디띠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의도가 탐심이 아니었을 때, 그 의도가 그 분노나 성냄이 아니었을 때, 또 그 의도가 원인과 결과를 잘 파악하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right view, 정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틀리냐? wrong view, 잘못된 견해를 사용했을 때는 고통이 와요.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그 사건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견해, 정견을 액션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도 행복하고 그와 연관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다. 이런 측면에서 올바른 견해와 잘못된 견해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행복을 위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훼손하는 어떤 것들도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이 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사회가 지금 어떤 진행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 인터넷 유튜브 보면은 구글 그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미래 예언이 있는데 이 초반기의 것은 거의 다 맞아요. 뭐 그 전에 얘기인가 봐. 스마트폰이 다 보편화된다. 그 전에 얘기했는데 그 지금 보면 추세가 좀 몇 년 후 해가지고 전후 해가 다 맞더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2035년인가 45년인가 거기까지를 얘기를 해놨는데
점점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주파수 얘기했죠? 주파수가 이렇게 많이 쳐대면은 인간의 그 생물학적 이 표피나 기관 이런 것들이 많이 상한다 그랬죠. 뭐 암이 걸리거나 뭐 생식기 장애가 온다거나.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뭘 먹어요? GMO 음식 먹죠? 하늘에선 캠트레일 뿌려대죠? 물속에서는 불소 함유된 그런 수돗물 마시죠? 응? 그리고 왜 그 애기들한테 백신을 그렇게 맞히라 그런다나 보네. 근데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외국 유럽 쪽인데 백신을 너무 맞히라는 걸 다 맞췄던 애기가 죽어버렸대요. 그 여러분 고기 먹잖아요. 그 소나 돼지나 요즘 돼지 이렇게 됐지만 소나 돼지나 닭이 어떻게 어떤 항생제를 먹고 커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우유를 짜먹고 여기서 우유도 끊었어. 그 항생제에 다 들어가고 유전자 변형해서 막 살만 찌우고 이런 것들이 함유된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저런 것 때문에 이 연약한 생물학적 이 세포나 기관들을 자꾸 상하게 됩니다. 기계가 많이 오면 올수록. 나는 수행하기 어렵다. 이걸 나의 포커스 초점으로 삼았지만은, 일상생활의 다른 측면에서도 많은 장애가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씩, 둘씩, 사이보그. 바꿔라!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응? 무슨 영화 보면 이렇게 반쪽은 기계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나 이 밴드 하나만 메고 자도 아침에 보면은 잠잘 때 이 몸이 이물질이기 때문에 탁 쳐서 버리고 아침은 없잖아요. 여러분 몸에다가 그 기계를 달고 다닌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진화과정일까? 정말로? 거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 죽지 않고 사는 거 나와요. 근데 그게 인간의 정상적인 진화 과정일까? 응? 내가 입장에서는 그래요. 깨지 않는 악몽을 꾸는구나. 응? 자꾸 윤회하고 윤회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자꾸 바뀌니까. 이건 깨지 않는 악몽이야. 스스로 깨지 않는 악몽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깨지 못하면. 그래서 어쨌든 그건 두고 우리가 몸이 기계화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머릿속에다 칩을 박아. 나는 지금 이런 상상이 막 일어나요.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는 태어날 때 옵션이 와. 이거는 기본이고 이 칩, 예를 들자면은 고등학교 수학까지, 중학교 수학까지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대학교 수학서부터는 무슨 대학의 전공 과목은 옵션입니다. 부모가 보자면 어디까지 입력을 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양극화는 더 심해져요. 난 딱 그런 생각이 들어. 응?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아기 때부터 이제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옵션입니다. 응? 그래갖고 몇 살부터는 그래서 난 달리기 선수가 될 거야. 그러면은 다리를 이렇게 로봇화 시킨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했던 지식을 입력받는.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서 뇌파를 자기가 성장시키고 이러한 가능성은 자꾸 불가능 쪽으로 가고 어떤 인위적인 뇌파 주입된 칩이나 기계에 의해서 우린 그것화되는 삶밖에 그것이 굉장히 열려진 삶 같지만은 굉장히 닫혀진 삶, 으로 들어가요. 그럼 누가 여러분을 지배하느냐? 그 시스템을 지배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상처가 났다가도 이렇게 우리 몸에 재생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상적인 진행 방향은 이 마음을 발전시켜가지고 물질을 극복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신통의 영역이면서 또 해탈의 영역이에요.